안녕하세요. 자, 이제 캠벨 생명과학, 문제로 배우는 캠벨 생명과학으로 생물학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2회, 그러니까 36강으로, 50분 기준, 60분 기준 36강으로 되어 있는데 40분씩 끊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했을 때는 한 40강 정도 필요했는데 60분 기준으로 좀 빠듯하게 가야 될 겁니다. 집에서 혹시 미리 문제 풀어봤어요? 풀만해요? 풀만한 것도 있고 그지 같은 문제도 있고 막 책을 찢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책이 출간되어서 이제 그 이후에 교재 선정을 해서 강의를 이거 2번인가 했었는데 쇠로는 몇 세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개정이 전혀 되지 않고 오타도 전혀 잡지 않고 교수들 이래도 되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고 아마도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구글 번역기를 돌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구글 번역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조금 좀 딸렸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일어로 바꾼 다음에 일어를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었는데 번역기 돌린 느낌도 좀 나고 양심이 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잘못된 내용들 제가 이제 고쳐가면서 또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게 750페이지까지인가? 약 752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번 강의할 때, 하루 일주 강의할 때, 한 번 강의할 때 약 60페이지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습을 꼭 해오시고, 집에서 예습을 해오실 때,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예전에 공부했던 것, 그러니까 기본반에서 공부했던 최공생이랄지, 아니면 이전에 하이탑 공부했으면 해당되는 단원을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수학습 복습하고, 확인학습도 복습하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오는데 이제 제가 오늘 끄트머리에는 그 다음 시간에 풀어와야 될 문제들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게 좋겠죠. 그래서 아예 손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도 일부 있어서 자, 이제 1페이지 갑니다. 2번 오한과 발한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생명체의 특성은 항상성이죠. 그래서 항상성을 다르게 조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 2고요. 다음 5번 생물 계층 구조를 일반적인 것부터 특수한 것의 순서로 나열하는 것은 그랬는데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론 시간에 또 문제풀이에서도 다른 문제풀이에서도 세포를 기본 단위로 생물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물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식물과 동물로만 나눠서 볼 때는 식물계에만 있는 단계가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단계가 기관계 그리고 그 개체들이 모여서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동종집단, 개체군 그리고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 다 통틀어서 이종집단, 군집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그 생물과 함께 무기환경 다 포함해서 생태계라고 하고 그리고 그 생태계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 지구상에 있는 생태계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을 생물권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바이오스피어 그러니까 지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구에 해당되는 거 간혹 이제 그 생태계 전부가 아니고 일부 생태계들을 모아서 생물, 그러니까 바이옴, 생물 군계를 더 두기도 합니다. 바이옴. 이제 세포 더 아래 단계로 가보면 세포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소기관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하지만 더 그 아래 단계까지는 가지 않죠. 물론 이제 시험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분자 더 쪼개면 원자. 원자는
다시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그래서 5번. 큰 것부터 작은 것의 순서로 나열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A에 들어있죠. 생태계를 다시 한번 정의하면, 생태계는 한 특정 지역 내의 모든 종의 군집과 그 생물들과 상호작용하는 물리적인 요인. 물론 더 구체적으로 고딩 수준에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생물과 생물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상호작용이라고 하기도 하죠. 생물과 상호작용은 물리적인 요인 다 포함해서, 생물 다 포함해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럼 생태학, 물론 이제 생태학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태계생태학은 생물과 환경과의 에너지 흐름, 그리고 물질 순환 관계를 연구하는 게 생태학이죠. 그러니까 생태학은 여기 큰 범주부터 하면 지구 생태학, 그 다음에 경관 생태학, 생태계 생태학, 군집 생태학, 개체군 생태학, 개체 생태학. 그래서 개체 수준부터 그 이상 연구하는 것을 생태학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생태계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과의 에너지 흐름, 그리고 물질 순환 관계 연구. 물질 순환을 다르게 표현하면 화학적인 순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의 답은 A였고, 넘깁니다. 8번. 생태계의 역동성이 의존하는 두 가지 주요 과정. 다이나믹스를 역동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방금 언급한 것처럼 생태계 생태학,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연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찾으면 A에 있죠. 햇빛에서 생산자로, 그러니까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태양의 빛 에너지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후 소비자와 분해자로 이어지는 영양분 순환과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그래서 답은 A. 9번에는 D만 보겠습니다. 9번 스스로 나중에 하시고, 진핵세포는 동물과 식물에서 나타난다. 만약에 거기 만자가 붙어 있다면 동물과 식물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진핵세포는 동물에도 나타나고 식물에도 나타나고 균계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원핵생물을 제외하고 전부 진핵세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5개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균을 포함하는, 세균이 해당되는, 세균과 고세균을 포함하는 원핵생물계, 그리고 원생생물계, 그리고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같이 5개 체계로 나누고, 이 원핵생물계에 해당되는 게 세균과 고세균. 그래서 이걸 6개 체계로 나눌 때는 세균계, 고세균계 이렇게 나누죠. 이 중에서 요 4가지 원핵생물 빼고 나머지가 진핵생물이죠. 그러니까 진핵세포로 되어 있고, 원핵생물은 원핵세포로 되어 있고, 그래서 3영역 체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3영역 체계로 나눌 때는 세균 영역, 고세균 영역, 그리고 진핵생물 영역. 이렇게. 10번. 세포는 생식 능력을 포함하여 생명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다. 자, 세포 혼자서 생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가능하죠. 여기서 생식 능력은, 그러니까 세포의 생식 능력, 혼자서 단세포 생물을 얘기하니까 이분법을 얘기하겠죠, 주로. 그래서 맞는 말이고. 13번.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 무엇의 구조와 기능?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말았어.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 세포죠. 그래서 소위 세포설.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그리고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무엇에 의해서? 세포 분열에 의해서. 13번 세포가 되고 17번 그 진균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균계를 나눌 때 이제 다섯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간단히 나눌 때는 접합균류,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분류 파트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접합균류, 그리고 잔항균류, 그리고 담자균류 이렇게 나눌 때 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선에서 자를 때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균계 특징 중에 균사 매우 중요한데, 균사의 격벽이 없냐 있냐로 나누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균계를 식물로 포함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식물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왜 지금 식물에 포함하지 않을까? 식물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식물로 포함시켰을 때는 조균식물, 진균식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여전히 지금도 조균, 진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진균 그런 뜻이고, 그래서 17번은 균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서 균류는 분해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C가 답이죠. 죽은 생물이나 유기 노폐물에서 양분을 얻는 다세포 진핵생물. 조심할 건 이 설명이 완벽하진 않죠. 왜냐하면 잔항균류 중에 단세포인 것도 있죠. 잔항균류 중에서 단세포인 게 효모를 들 수 있죠. 효모는 단세포인데 이분법으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출합법으로 번식을 하고, 출합법. 그리고 균류는 이렇게 유기양분으로부터, 유기화합물로부터 탄소와 에너지를 넣는데, 그러니까 종속영양생물인데, 더 구체적으로 종속영양생물인데, 사람도 종속영양생물이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 이것을 분해하고 필요한 탄소나 에너지를 넣죠. 그런데 이 균류는 소화액을 분비해서 버섯 생각해 보세요. 소화액을 분비한 다음에, 분해한 다음에 흡수를 하죠. 19번 종의 수가 가장 많은 것에서 가장 적은 것의 순서로 나열하는 것은 그랬는데, 이제 동물의 개통수 간단히 보면 다 완벽하게 쓰진 않을게요. 해면동물, 자포동물, 편, 선, 윤, 연, 환, 절, 그리고 극척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동물 개 중에서도 그럼 개 아래 단계니까 문 단계죠. 각각 해면동물문, 자포동물문 등등등 절지동물문, 그리고 극피동물문, 척삭동물문, 그리고 더 또 나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문 중에서 그 종의 수뿐만 아니라 개체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점 찍어놨죠. 힌트를 준 거야. 절지동물문. 그 중에서도 그럼 절지동물문을 더 나눌 때 곤충강, 그 다음에 거미강, 다지강, 갑각강 이렇게 나누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곤충강. 그래서 19번의 답은 D. 당연히 식물과 동물을 비교해보면, 식물과 척추동물을 비교해보면 식물이 더 많겠죠. D고요. 그 다음에 21번. 그러면서 가장 작은 생명체가 속한 집단은 무엇인가? 크기가 작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그림에서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아까 칠판에 설명드렸듯이 일단 개, 물론 여기서는 6개 체계로 나눴고, 그리고 3영역 체계를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답은 A인데 고세균이 가장 크기가 작죠. 그리고 2에는, 선택지 2에는 진균계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균계 이렇게 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넘길게요. 25번.
도마뱀, 비둘기, 거북이, 곰의 가장 최근의 공통조상에서 볼 수 있는 형질. 그럼 공통조상에서 볼 수 있는 형질 그랬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형질 이렇게 따져도 되겠죠. 도마뱀과 거북이는 파충류, 비둘기는 조류, 곰은 포유류. 다시 말하면 척추동물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답은 2 쉽게 고를 수 있고, 여기서 털을 갖고 있는 것은 포유류만 털을 갖고 있죠. 포유류의 특징, 그러니까 척추동물 중에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포유류의 특징은 두 가지, 털과 젖샘. 그다음에 날개를 갖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비둘기에 해당이 되겠고 조류, 그다음에 깃털 갖고 있는 거 조류, 그다음에 껍질, 이 번역을 있다고 했어. 껍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피부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따지면 다 피부를 갖고 있는데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파충류의 그 껍데기 정도로 파악을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답은 2번. 26번.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제안한 두 가지 주요한 관점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답하러 갈게요. D입니다. 현대의 종은 조상종의 후손이며 개체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한다. 그래서 그 진화가 생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죠.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생명현상은 진화. 27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야. 그런 거 안 풀어봐도 문제 충분히 할 수 있어. 28번 스스로 해보시고, 29번 생명과학의 모든 것을 종합하는 주제, 다시 말하면 생물학의 최상위 주제는 진화죠. 31번 다윈이 번식 능력에 차별성이 있다고 내린 결론의 근본 사실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자, 자연 선택으로 진화를 설명할 때 우리 이론에서도 공부하고 다른 문제 풀에서 공부했었는데, 우선 과잉 생산, 많이 낳다 보면 이런 놈도 나오고 저런 놈도 나오고, 이런 놈 저런 놈 개체 간의 차이가 있죠. 그것을 개체 변이라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이 개체 변이는 유전적인 요인이건 환경의 요인이건 어쨌건 개체들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개체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방황변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돌연변이와 개체 변이를 돌연변이와 방황변이로 나눌 수 있고, 방황변이는 다시 말하면 환경에 의한 변이, 그리고 돌연변이는 유전자 돌연변이도 있고 염색체 돌연변이도 있고. 그렇지만 이 과잉 생산, 개체변이라고 할 때 이 개체변이가 분명히 무엇라고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럼 많이 낳다 보니까, 물론 많이 낳았는데 그러니까 개체수가 증가했는데 자원이 풍부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그 개체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죠. 생존 경쟁. 그럼 그 생존 경쟁에서 환경에 적합한 놈이 살아남을 텐데, 적자 생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적자 도태. 반대말이지만 같은 맥락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적자라는 의미는 뭘까? 적자. 환경에 적합한 녀석이라는 얘기야. 그럼 무엇하기에 적합하다? 생존. 뿐만 아니라 생식. 이걸 놓치면 안 돼. 생식. 결국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얘기야. 새끼를. 그래서 자연 선택을 받죠. 내추럴 셀렉션. 그리고 신종으로 분화가 되는 거죠. 이 순서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특히 적자라는 개념은 환경에 적합하다. 생존과 생식에 적합하다. 32번 스스로 해보시고 33번 버리시고, 여기서 교재, 어떤 교재?
그러니까 이 문제 따온 교재들이 있어요. 세 권 뒤에 이제 뭐 표지 맨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넘길게요. 3, 4번 인위 선택과 자연 선택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그 인위 선택은 특히 이제 품종 개량할 때 육종 등의 방법을 통해서 품종을 개량할 때 인간이 의도적으로 특정한 녀석들을 골라서 교배를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두고서 그래서 방향성을 갖죠. 그래서 A, B, T는 모두 인위 선택에 대한 설명이고 공통점은 개체 변이에 의존한다. C죠. A, B, D는 모두 인위 선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5번 버리고 심심하면 해보시고 37번 스스로 해보시고 중요합니다만 합시다.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번식 능력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끼 많이 낳는 놈이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유전자를 전달해 줄 수 있겠죠. 번식 능력, 즉 생식력의 차이죠. 38번 발견과학이라는 것은 개념만 잡고 갈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 두 가지 약물의 상처 치료 효능을 비교한다. 그럼 연역적 탐구 방법을 써야 되겠죠. B. 비타민C를 대량 복용하면 감기를 예방하는지 실험한다. 그래서 감기 안 걸린 사람에게 비타민C를 한 무리에는 비타민C를 대량 복용시키고 나머지는 비타민C를 복용시키지 않고 이렇게 연역적 탐구 방법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열대성 식물에서 항암물질 후보 화학물질을 조사한다. 그래서 그럼 어떤 화학물질을 추출한 다음에 그것이 항암 효과가 있는지 생물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화학물질을 준 놈, 안 준 놈.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죠. 40번 버리고 42번 버리고 그 다음에 45번도 버리고 46번도 버리고 47번 스스로 해보시고 자 버릴 거 3개 더 불러드릴게요. 48, 49, 51 52번 스스로 하시고 넘깁니다. 8페이지로 가서 54번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원액 생물에 해당되는 것은 세균과 고세균 그리고 거기 위에 박스에서 진균계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지우세요. 균계. 그래서 53번부터 62번까지는 스스로 연습을 합니다. 57번 볼게요. 곰팡이, 효모, 버섯이 해당되는 것은 아까 우리 다뤘듯이 균계에 해당이 되죠. 균계. 물론 곰팡이에는 접합균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균계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더 크게 균계라고 해야 돼. 63번. 다음 중 모든 생명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은 생명현상의 특성, 개체유전상과 종족유전상으로 나눠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종족유전상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생식유전, 적응 및 진화, 그리고 개체유전상,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대사를 하고 자기에 대한 반응 및 항상성, 그리고 발생 및 생장. 지금 다 따라오죠? 혹시 제 수업이 이게 처음이라면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론 공부, 문제풀이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전자에 지금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63번,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DNA 분자에 저장한다. 어쨌건 여러 가지 생명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DNA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 정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정보? 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정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유전 정보 발현에 의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그 단백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명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에너지를 이용한다.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물질 대사는 에너지 출입을 동반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하고,
생식한다. 그러니까 모두 해당이 되죠. 67번 소속된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광합성을 수행하는 개의 이름은 왜 모든이라고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을까? 물론 답은 식물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을까? 기생식물이 있기 때문이죠. 기생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에 밑줄을 치고 기생식물이라고 쓰면 되죠. 물론 또 기생식물이 거의 광합성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 reason은 기생식물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기생식물은 광합성하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기생식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겨우살이 예를 들면 돼요. 겨우살이는 반기생식물. 그래서 겨우살이의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긴 하는데 숙주식물로부터 물과 무기염류를 얻죠. 68번 생물 계층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모든 생명체의 동일한 기본 구조는 한번 풀어본 것 같죠? 어디서? 공부를 좀 했어. 풀어본 것 같은 공부를 좀 했어. 저 예전에 모의고사 한번 냈었어. 뺏겼어 이거. 자, 보통 이걸 답을 세포라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이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에서 동일한 기본 구조는 아니죠.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하고 뭐 세포막을 갖고 있고 뭐 DNA가 있고 단백질이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세포벽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또 세포 속에 있냐 없냐 차이가 나. 그래서 동일한 기본 구조. 밑줄 치세요. 동일한 기본 구조.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분자가 되겠죠. 그럼 박테리아, 다시 대장균도 포도당을 이용하고 사람도 포도당을 이용하는데 사람 몸속에 있는 포도당이나 대장균이 갖고 있는 포도당이나 구조가 똑같죠. 완벽하게. 그래서 답은 분자. 넘기시고 70번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모든 특성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들어있는 것. 유전물질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DNA죠. 자,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그 특성이 일단 세포막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세포는 반드시 세포막을 갖죠. 세포막을 갖지 않은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세포막이 있어야 되고 핵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 효소. 세 가지 기억하세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세포막, 핵산, 효소. 그런데 그러한 특성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들어있는 것은 DNA죠. 72번 스스로 해보시고 73번 2014년 서울시 문제 철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챕터를 번역한 교수가 출제 위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 설마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남의 책 갖다가 그대로 베꼈겠어? 그렇진 않았겠죠. 자, 어떤 농학자가 쌀을 먹고 사는 딱정벌레의 한 종류가 지난 10년 사이에 살충제의 점차 저항성을 나타내는 사실을 알았다. 이 사실을 자연 선택 개념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연 선택 밑줄을 쳐놓으셔야죠. 실제 시험 볼 때도 핵심 단어에 밑줄을 쳐놔야 돼. 만약에 자연 선택 개념이 아니라면, 그런데 살충제 저항성이 없었는데 생겨났다면 돌연변이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자연 선택 개념으로 설명을 하라고 했어. 아까 다윈은 자연 선택 개념을 무엇의 차이로 봤어? 번식력의 차이, 생식력의 차이, 얼마나 새끼를 많이 낳느냐. 그러니까 그 살충제 저항성을 갖는 녀석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다. 그런 개념을 찾아야죠.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A는 돌연변이라는 말이 있어 틀리고, B, 일부 딱정벌레가 살충제에 견디게 되었고 이 능력이 그 자손에게 전달되었다. 그 전달이 물론 이 선택지가 없으면, 맨 마지막 선택지가 없으면 B도 답이 될 수 있으나 표현이 모호하죠. 견디게 되는 능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전달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C, 딱정벌레가 살포로부터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 지식을 자손에게 전달하였다. 설마. D, 살충제로 인하여 딱정벌레가 정상보다 더 빠르게 생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생식했어도 살충제 내성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 그럼 또 금방 죽겠죠. 이 살충제에 자연적으로 저항하는 딱정벌레들이 대부분의 자손을 낳았다. 그러니까 점차 저항성을 갖는 녀석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식 능력의 차이, 자연 선택의 개념이 생식력의 차이, 그 해당 유전자를 갖는 녀석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76번, 한 생태학자가 연못바닥에 서식하는 세균의 개체군 성장에 대한 영양분과 포식자 영향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생물 계층 구조의 수준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일단 연못은 뭐겠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분자 수준부터 세포 소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쭉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층 구조라는 것은. 그럼 연못은 무엇에 해당이 돼? 생태계, 세균, 개체. 근데 세균, 개체, 개체군 나왔고, 영양분, 분자, 포식자, 뭐 개체나 개체군 해당이 되겠죠. 기관은 언급이 없지. 77번 스스로 해보시고, 78번, 기술에 대한, 과학과 기술 중에서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그랬어. 과학 찾으면 되겠지. 그죠? 자, A, DNA 연구는, DNA 그 연구 자체는 과학이죠. 근데 그것을 유전병 치료에 응용한다, 이용한다, 기술이지. B, 과학자들이 독성 폐기물을 분해한 세균을 개발한다, 기술이죠. 과학을 이용한 기술이죠. C, 생물학자가 원숭이의 새로운 종을 동정한다, 분류학이죠. 과학입니다. C가 답이고, D, 세포 분열을 늦추는 화학물질을 암 치료에 이용한다, 기술이고, 육종도 기술이죠. 넘겨서 80번, 해양 분지 심해 열수구 부근에 어두운 깊이에서 다양한 군집이 번성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 다큐멘터리 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봤겠지만, 과학자들은 처음에 열수구가 이들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는데,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왜 놀랐냐? 과학자들은 거기 햇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생산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군집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생산자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답 생산자가 되고, 그럼 저 바다 깊은 곳에서의 생산자는 누구일까? 내가 질문 너무 애매하게 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을 탄소원에 따라서 또 에너지원에 따라서 나누죠. 그래서 탄소원이 이산화탄소냐 아니면 유기화합물이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탄소원이 이산화탄소일 때 독립이라는 말을 붙여. 독립영양생물. 탄소원이 유기물일 때 종속영양생물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그리고 에너지원이 빛이냐 아니면 무기화합물이냐 무기물이냐 아니면 유기물이냐 이렇게. 그래서 빛 이용하면 광독립영양생물, 무기물을 산화시켜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화학 독립영양생물,
질소고정 세균도 화학독립이형 생물에 해당이 되지. 질소를 무기질소화물을 산화시키면서 에너지가 나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포당 만드는 데 쓰이죠. 소위 화학합성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빠졌다. 미쳤다. 유기물이 아니라 빛. 그 다음에 그래서 광종속 이항생물, 바다에 사는 온핵생물 중에 있고,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학, 종속, 양생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저 바다 깊은 곳의 생산자, 바다 깊은 곳에 빛이 비춰주지 않죠. 그런데 생산자래. 그러니까 화학 독립 양생물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문제 확장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82번. 아까 얘기했었죠. 생명현상의 통일성과 모든 다양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은 진화. 83번 버리시고 84번 버리고 85번 볼게요. 다음 중 양성 피드백 조절이 인 것은, 양성 피드백은 처음에는 없거나 적었는데 많아지면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게 양성 피드백이고, 음성 피드백은 기준치를 정해놓고서 적으면 많아서 기준치에 도달하게, 많으면 적게, 그래서 기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음성 피드백. 그래서 A,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혈당 수준을 조절한다. 이건 기량작용이죠. B, 출산할 때 자궁이 수축하면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자궁 수축을 더욱 촉진한다. 예를 들어 자궁 수축 호르몬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조금 처음에는 분비가 아주 조금 있어. 옥시토신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궁 수축이 되니까 옥시토신이 더욱 많아져서 자궁수축이 더욱더 되겠죠. 그래서 B가 양성 피드백에 해당이 되고, 자궁 수축 물질은 옥시토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죠. 프로스타글란딘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국소 조절자로도 이용되는 프로스타글란딘. C. 운동할 때 체온이 오르면 땀 분비를 촉진하고 피부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킨다. 항상성이고. D. 세포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충분하면 당 분해 경로가 멈춘다. 이거 PFK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ATP가 충분히 있으면 굳이 해당 과정 잘 일어날 필요 없겠죠. 그래서 PFK와 관련된 것은 양성 피드백에서 음성 피드백에서 음성 피드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PFK를 억제하는 것은 ATP, 시트르산, 그리고 촉진하는 것은 ATP가 적을 때 해당 과정이 잘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 AMP 또는 ATP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음성 피드백에 해당이 됩니다. 2. 대기의 CO2양 증가는 지구 기온 상승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뭐겠어? 그냥 단순한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이산화탄소 증가가 원인이고 기온 상승이 결과가 되죠. (86) 버리시고 87. 연못에서 엽록체가 풍부하고 채찍처럼 생긴 편모를 가진 단세포 생물을 발견하였다. 일단 엽록체 있다. 진핵생물이야, 원핵생물이야? 진핵생물이죠. 근데 단세포 생물이래. 그럼 그 중에서 진핵생물이면서 단세포 생물인 것을 찾아야 되죠. 뭐겠어? D. 원생생물계 중에 하나. 더 구체적으로 조류가 되겠죠. 넘겨서 88번, 89번 스스로 해보시고 90번. 다음 생물학 주제 가운데 개통생물학의 목적 및 실제와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 캠벨 생명과학, 두꺼운 책 그 캠벨 생명과학에서 시스템 바이올로지, 시스템 바이올로지, 보통 그냥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하는데, 그냥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교재에서는
개통생물학이라고 번역을 했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통생물학이랑 오해의 소지가 있어. 왜냐면 시스테마틱스 개통학 저 시스테마틱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분류학입니다. 분류학. 시스테마틱스는 개통학이라고 번역을 하나 분류학에 해당이 되죠. 생물을 분류하고 이들의 진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생물학의 한 분야. 그래서 개통학 또는 개통분류학, 요즘은 개통분류학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개통생물학 그러면 얘라고 오인할 수도 있죠. 오해할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90번은 이 개통생물학이 요 시스테마틱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바이올로지, 시스템 생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스템 생물학이 뭐냐면, 그래서 다 A를 먼저 보면, A. 생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진화는 개통학과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유연관계를 따져서 분류를 하고 진화관계를 따지니까. 그래서 A에다가 개통학, 요 시스테마틱스를 적어놓고 D는 뭐겠어? 아까 언급했는데 생명체는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한다. 생태학. 더 구체적으로 생태계의 생태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답은 2. 생물의 계층 구조마다 계층 구조 각 수준마다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이게 개통생물학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2와 관련된 2를 뭐라 하냐면 새로운 특성. 거기서 말하는 새로운 특성을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창발성. 창조할 때 창이야. 없었는데 생기는 것이죠. emergent, 떠오르는 그리고 property, 특성. 창발성 또는 창발적 특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엽록체 속에 들어있는 분자들을 다 끄집어내. 엽록체에 있는 분자들을 다 끄집어내. 그리고 시험관에 집어넣고 빛을 비춰. 광합성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이해돼? 엽록소를 비롯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분자들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엽록체가 아니란 말이야. 식물 세포에서 엽록체 뽑아내고 거기서 색소를 비롯해 여러 가지 분자들을 다 뽑아내서 시험관에 넣고 빛을 비춘다고 해서 광합성이 일어나? 안 일어나죠. 그것이 그 분자들이 세포 소기관이 되었을 때 분자 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생물적 생명 현상이 엽록체에서 나타나고 있죠. 세포 소기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세포 수준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그 세포 수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조직 수준에서 그 이상의 수준에서 점점점 일어나고 있죠. 그것을 창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2. 쉬었다 합시다.